그날 밤 하윤서는 선을 길로 바꾸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정현우와 함께 걷던 그 순간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돌아갈 수 없는 걸음이라는 사실을. 첫 번째 산책은 30분간 이어졌습니다. 특별한 대화는 없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의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맞춰졌고 호흡이 같은 리듬을 찾아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었던 편안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이 또 다른 발걸음이 그들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충분한 거리를 두고 충분히 조심스럽게. 서민우는 직접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문가를 고용했습니다. 사설탐정 김철수 15년 경력. 그는 부정행위 추적 전문가였습니다. 서민우가 그에게 건넨 봉투 안에는 아내의 사진과 함께 이런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의료진과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 증거 수집 필요. 그날 밤 이후 3개의 시간이 서로 다른 속도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윤서와 정현우의 조심스러운 시간, 서민우의 차갑고 계산적인 시간, 그리고 진실이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는 시간. 누군가는 그 걸음을 끝까지 따라올 것이라는 사실을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도시의 빈틈을 골라 흘러갔습니다. 한강 둔치의 늦은 산책로. 인적이 드문 시간대를 골라서 두 사람은 만났습니다. 정현우는 여전히 말을 아꼈고 하윤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같은 속도로 걸었습니다. 똑같은 곳을 바라보며 서로의 숨소리가 일정해지는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정현우는 전문의로서 수많은 환자들의 통증을 기록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는 처음으로 기록할 수 없는 종류의 통증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말은 멈추자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계속 가자는 뜻이었습니다. 하윤서는 그 뜻을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병원 근처 24시간 카페의 구석자리. 대학로의 인적 드문 골목길. 비가 올 때는 지하상가의 조용한 벤치. 그들의 만남은 패턴을 만들지 않으려 애썼지만 결국 리듬을 갖게 되었습니다. 화요일과 금요일, 그리고 주말 중 하루. 시간은 주로 밤 10시 이후. 장소는 매번 달랐지만 만남의 온도는 점점 따뜻해져 갔습니다. 하윤서의 휴대폰에는 검사 일정 확인이나 약물 복용 안내 같은 실무적인 문장들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 안에 감정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정현우 역시 의학적 조언이라는 형식을 빌렸지만 그의 진심은 점점 더 선명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매번의 만남이 정교하게 기록되고 있다는 것. 김철수는 멀리서 망원 렌즈로 사진을 찍었고 시간과 장소를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 저녁 서민우에게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서민우는 오랫동안 거짓의 틈을 찾아내는 일을 해왔습니다. 정치인의 모순된 발언, 기업의 숨겨진 비리, 사회의 은밀한 부조리들. 그는 숫자보다 리듬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 예리한 관찰력이 아내를 향했습니다. 귀가 시간의 변화. 과거에는 정확한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추가 검사가 있었어요. 물리치료가 조금 길어졌어요. 카드 사용 내역의 패턴 변화. 이전에는 집 근처 마트, 약국, 미용실이 전부였다면 이제는 강남 쪽 카페, 한강 근처 주차장, 그리고 평소 가지 않던 지역의 상점들이 나타났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말투의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오늘 어떠셨나요? 라고 물으면 상세하게 대답했던 아내가 이제는 괜찮았어요 라고 짧게 답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말끝이 1초 빨리 끝나고 웃음소리가 어색하게 높아졌습니다. 서민우는 작은 수첩에 메모했습니다. 그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남편으로서는 분노와 배신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언론인으로서는 진실을 추적하는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 깊숙한 곳에서는 자신이 아내에게 소홀했다는 죄책감도 스멀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정보다 사실을 우선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작정이었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시간을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집에서 말수가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남편이 뉴스 이야기들을 쏟아낼 때 그녀는 물컵을 비우고 채우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물의 표면은 잔잔해 보였지만 그 아래에는 무거운 긴장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서민우는 평소보다 더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들은 관심이라기보다는 확인에 가까웠습니다. 요즘 컨디션은 어때? 많이 좋아졌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회복이 빠르다고 하셨어요. 그 의사 선생님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말해봐.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하윤서는 컵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정현우 선생님이세요. 심장내과 전문이시고요. 서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정현우라는 이름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답과 정답이 부딪히면 질문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진짜 질문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신문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점점 짧아졌습니다. 예전에는 30분 이상 이어지던 대화가 이제는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텔레비전 소리가 점점 커졌고 그 소리 뒤로 두 사람의 진짜 목소리는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진료실에서의 만남은 완벽하게 전문적이었습니다. 혈압 측정, 심전도 검사, 약물 효과 점검. 모든 것이 의학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완벽함 때문에 오히려 더 큰 긴장이 흘렀습니다. 경계라는 것은 외워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느끼면서 흔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정현우는 청진기를 하윤서의 가슴에 댈 때마다 전문의로서의 객관성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심박수가 평소보다 빨라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처방전을 건넬 때 두 사람의 손끝이 스쳤습니다. 0.3초도 안 되는 순간이었지만 그 짧은 접촉 안에 말할 수 없는 감정들이 오갔습니다. 그들이 모르는 사이 병원 곳곳에 설치된 CCTV들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김철수는 병원 보안팀과 연결고리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정당한 절차는 아니었지만 충분한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진료실 문 앞에서의 대화, 복도에서의 우연한 마주침, 주차장에서의 인사. 모든 순간이 디지털 파일로 저장되고 있었습니다. 정현우는 의사로서의 자신과 한 사람으로서의 자신 사이에서 균형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것과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 두 감정이 점점 더 복잡하게 얽혀갔습니다. 봄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하윤서는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마치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비가 예상보다 많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주차장 입구에서 우산을 찾고 있을 때 정현우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분의 우산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우산이 없으시군요. 그리고 자신의 우산을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차로 바로 이동할 수 있으니까요. 하윤서가 우산을 받는 순간 두 사람의 손이 잠시 맞닿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절대 나눌 수 없었던 종류의 시선 교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두 우산이 만드는 그림자 아래로 또 다른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멀리서 망원 렌즈로 이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의 우산 아래 두 사람의 어깨가 스쳤습니다. 주차장의 CCTV는 이 모든 장면을 기록했습니다. 우산을 나눠 쓰고 걷는 두 사람의 뒷모습. 자동차까지 가는 짧은 거리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윤서가 차에 타기 전 정현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평범한 인사였지만 그 말에 담긴 진심을 그녀는 정확히 느꼈습니다. 차창 너머로 바라본 그의 모습이 빗물 때문에 흐려져 보였습니다. 그날의 장면은 나중에 모든 것을 바꿀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저 두 사람이 나눈 작은 배려였을 뿐입니다. 서민우의 개인 사무실. 그는 책상 위에 증거들을 차근차근 배열하고 있었습니다. 사설 탐정에게서 받은 사진들, 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아내의 행동 패턴 분석표. 숫자들이 문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직후, 동일 카페 재방문, 결제 간격. 병원 방문 후 1시간 지연 귀가 패턴 반복. 그는 결론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뉴스 앵커를 해오면서 그는 항상 오프닝 멘트를 신중하게 골라왔습니다.
성급한 보도는 신뢰를 잃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원고는 자신이 직접 작성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확인차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탐정을 고용했고 아무것도 나오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증거들이 하나씩 쌓여갈수록 그의 마음도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배신감과 분노, 자신이 느꼈던 어색함과 의심들이 착각이 아니었다는 것에 대한 안도감. 서민우는 아내와 정현우의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다양한 곳에서 찍힌 사진들. 각각의 사진만으로는 결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 순으로 배열하고 보니 하나의 완성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환자와 의사에서 시작해서 남자와 여자로 발전해가는 과정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서민우는 컴퓨터를 켜고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진실이라는 단어는 너무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진실의 공개? 아니면 복수?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비밀을 파헤쳐온 사람이 이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비밀을 세상에 알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현우는 하윤서에게 특별한 장소를 제안했습니다. 병원 옥상이었습니다. 일반인 출입이 제한된 곳이었지만 그는 직원 카드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병원의 모든 소란이 잠잠해진 시간에 두 사람은 조용히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 시내의 불빛들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하윤서는 난간에 기대 서서 도시의 불빛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정현우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섰습니다. 묻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었습니다. 하윤서의 머리카락이 흩날렸고 정현우는 그녀가 추울까봐 자신의 재킷을 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있으면 살아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 말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병으로 죽음의 문턱에 갔다 온 사람의 고백,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여자의 고백, 그리고 새로운 감정을 느끼고 있는 사람의 고백. 정현우는 그 모든 의미를 이해했고 자신도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이 감정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란히 서서 같은 풍경을 보며 같은 바람을 느꼈습니다. 그 시간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랐지만 모든 순간에는 끝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내려가기 전 정현우가 하윤서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그녀가 조금 떨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거리가 가장 가까워졌습니다. 서로의 체온을 느낄 수 있을 만큼, 호흡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하지만 그들은 그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아니, 넘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그로부터 일주일 후 운명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하윤서와 정현우는 평소보다 조금 더 이른 시간에 만났습니다. 정현우의 수술 일정이 취소되면서 뜻밖의 여유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한 조용한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비가 점점 세게 내리면서 이동이 어려워졌습니다. 근처 호텔 로비에서 비를 피하며 잠시 쉬자고 정현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서민우는 일찍 퇴근했죠. 깜짝 방문할 생각이었습니다. 최근 뜸해진 관심에 대한 나름의 보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집에 도착했지만 아내는 없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서민우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위치를 파악해 주십시오. 하윤서의 차량이 강남의 한 5성급 호텔 주차장에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서민우는 직접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호텔 포치의 조명은 비에 젖은 바닥을 유난히 반짝이게 했습니다. 정현우와 하윤서는 로비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민우는 자신의 차 안에서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아내와 그녀의 담당 의사가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 대화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용히 앉아 서로의 존재를 느끼고 있는 모습. 그 순간 서민우는 모든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진과 증거들로는 알 수 없었던 무언가를. 두 사람 사이에 알 수 없는 분위기를. 그는 카메라를 꺼내지 않았지만 차 안에서 조용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서민우는 언론인답게 전략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사설 탐정을 통해 수집한 자료들, CCTV 영상들, 그리고 오늘 직접 목격한 장면까지. 이제 충분한 스토리가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타이밍과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사적인 복수를 공적인 무대에서 어떻게 정당화할 것인가.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완벽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생방송. 그것도 뉴스 시간에. 서민우는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사무실에서 문을 잠그고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치 특종 뉴스를 준비하는 것처럼 꼼꼼하게 작업했습니다. 시간 순으로 배열된 사진들, 카드 사용 내역, 모든 것이 하나의 완성된 스토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제목을 어떻게 할지 고민했습니다. 한 남편의 고백, 숨겨진 진실, 생방송 폭로. 어떤 제목을 써도 충격적일 것이었습니다. 서민우는 원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는 뉴스를 전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제 아내와 그녀의 담당 의사에 대한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는 문장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감정적으로 들리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충격적이어야 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사회적 이슈로 포장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의료진의 직업윤리, 환자와의 적절한 관계라는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적인 복수가 공익을 위한 폭로로 둔갑할 수 있었습니다. 원고를 쓰면서도 서민우는 여러 번 망설였습니다. 사적인 감정을 공적인 무대에서 해결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하지만 배신감과 분노가 양심을 압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비밀을 파헤치며 살아온 그에게 이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을 수 없는 것은 자신이 바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일을 남편인 자신만 모르고 있었다면 그 수치심이 복수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서민우는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저녁 뉴스에서 이 모든 것을 공개하기로. 그날은 하윤서의 생일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준비한 생일 선물은 파멸이었습니다. 서민우가 폭풍을 준비하는 동안 하윤서와 정현우는 마지막 평온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강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산책로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하윤서는 오랜만에 완전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병에서 회복한 기쁨, 새로운 사랑을 찾은 설렘, 그리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에 대한 감사함이 모두 어우러진 감정이었습니다. 정현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의사로서 환자를 살린 보람과는 또 다른 충만감을 느꼈습니다. 한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이런 기분인지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간이 계속될 수는 없다는 것을. 언젠가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며 하윤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런 시간이 계속되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현실과 책임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이미 만들어진 관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만큼은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이 시간만큼은 순수하고 아름다웠다고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윤서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 그 느낌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현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병원에서나 밖에서나 누군가의 시선을 느끼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곧 무언가 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하윤서의 30번째 생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날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날이 될 거라는 것을 아직 몰랐습니다. KBS 뉴스룸. 서민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방 안에는 폭탄 같은 원고가 들어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서민우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평소와 똑같이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뉴스 준비를 했습니다. 20년간 쌓인 프로 의식이 감정을 완벽하게 감춰주었습니다. 오후 5시 저녁 뉴스 준비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각 기자들이 오늘의 주요 뉴스들을 브리핑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뉴스들이 차례로 소개되었습니다. 서민우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끝날 무렵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특별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프로듀서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의료진의 윤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프로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민우는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는 베테랑 앵커였습니다. 그의 판단을 믿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후 7시. 분장실에서 서민우는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곧 전국의 시청자들 앞에서 자신의 사생활을 폭로할 준비를 하는 남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서민우는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아내에게서 온 메시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생일인데 늦게 들어와도 괜찮아요. 일이 우선이니까요.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서민우의 마지막 망설임도 사라졌습니다. 아직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오후 8시 50분. 스튜디오로 향하는 복도에서 프로듀서가 오프닝 멘트 원고를 건넸습니다. 오늘 오프닝은 제가 직접 쓴 원고를 사용하겠습니다. 프로듀서는 조금 놀랐지만 동의했습니다. 방송 시작까지 10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를 바꾸는 일은 흔하지 않았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오후 8시 55분. 스튜디오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평소와 다른 종류의 긴장감이었습니다. 서민우는 앵커 데스크에 앉아 마이크를 점검했습니다. 그의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경험이 만들어낸 프로 정신이었습니다. 카메라 테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 둘, 셋. 서민우는 평소와 똑같은 표정으로 렌즈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구도 그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시간 하윤서는 집에서 남편의 방송을 시청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생일이긴 했지만 특별히 계획한 것은 없었습니다. 정현우는 병원에서 늦은 수술을 마치고 휴게실에서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내일 하윤서와 만날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의 평화로운 일상이 곧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후 8시 58분. 스튜디오에서는 최종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조명, 음향, 카메라 앵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서민우는 자신이 직접 쓴 원고를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문장 하나하나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한번 내뱉으면 돌이킬 수 없는 말들이었습니다. 오후 8시 59분.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30초 전 준비. 서민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렌즈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10초 전. 붉은 ON AIR 사인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3, 2, 1. 그 순간 한국 방송사상 가장 충격적인 생방송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서민우의 입꼬리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복수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뉴스를 전하지 않겠습니다. 한 사람의 복수가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사랑은 죄가 되고 신뢰는 무너지며 삶은 폐허가 됩니다. 생방송 폭로 후 그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에피소드 3번째, 생방송 폭로와 몰락. 다음 편에서 폭풍전야 같은 일들이 펼쳐지고 결국 그것들에 대한 대가가 펼쳐지게 됩니다.